안녕하세요. 아치표 성형외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결국에는 비절개 아니면 절개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비절개면은 절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절개는 비절개보다 좀 단단한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한 말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절개가 뭐고 비절개가 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눈이 절개가 맞는 눈인지 비절개가 맞는 눈인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절개 비절개를 알기 위해서 눈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가 눈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눈꺼풀이죠. 이게 눈꺼풀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예요.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그 눈, 우리가 안윤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여기 피부라고 할게요. 여기 또 근육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연골. 그리고 요 연골이랑 연결된 요거 보이세요? 요거 딱 봐도 근육이죠. 맞아요. 이게 요거도 근육이고 요거도 근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이랑 연결된 근육, 이게 바로 눈 뜰 때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상안 건거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눈 뜰 때는 이 근육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 눈 감을 때 쓰는 근육이에요. 눈 감을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뜰 때 사용하는 근육하고 눈 감을 때 사용하는 근육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 두 개, 이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노란 거 보이죠? 딱 봐도 지방이에요. 그래요. 이게 다 지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방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방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건 당연히 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안구, 이건 필요 없고, 피부 있고, 그리고 눈 감을 때 사용하는 근육 있고, 눈 연골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눈 뜰 때 사용하는 근육,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매몰법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매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칼을 대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하고 요거만 좀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쌍꺼풀이라고, 우리 눈꺼풀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실이 눈꺼풀 안쪽이랑 눈꺼풀 바깥쪽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만들고자 하는 쌍꺼풀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비절개, 매몰법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안 대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실이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바깥쪽에서 실이 들어간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에서 다시 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도식을 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게 매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꺼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하면은 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쪼매는 거죠.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랫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매듭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매듭이 안으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이 들어간 다음에 묶어가지고 바로 요 매듭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매몰법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절개하지 않고 실이 관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안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쌍꺼풀 높이에다가 실밥을 묻혀놓고, 실을 묻혀놓고 나오는 수술이에요. 매몰법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요새는 매몰법 이렇게 할까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이거는 저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구멍을 이런 식으로 3개를 뚫진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게는 7개, 8개까지도 뚫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 구멍을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실이 통과하는 단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착의 범위를 더 많이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을 이런 식으로 뭐 한 가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2가닥 정도 이용을 해가지고 라인을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한 가닥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라인을 잡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의 실이 각각 이렇게 통과하면서 메모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실 하나를 통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잡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이 교과서가 쓰여지기 전 이때는 나오지 않은 방법인데 바로 비절개 눈매 규정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비절개 눈매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비절개 눈매 규정을 통해서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비절개 눈매 규정을 이용해서 눈 뜨는 근육까지 같이 묶어주게 된다면은 쌍꺼풀 라인을 그 전에 그냥 매몰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절개 눈매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매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절개 눈매 규정은 실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유착의 범위가 단순히 여기만 유착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유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착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눈꺼풀 피부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잡게 된다면은 단순히 여기에만 유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건 결국 표현하면 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착의 범위가 여기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눈매 교정하게 되면은 눈을 치켜뜨게 되는 거 아니야? 눈을 막 또렷하게 되는 거 아니야? 눈을 부릅뜨게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미 잘 뜨고 있는데 내가 굳이 눈매 교정할 필요가 있나?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눈매 교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눈매 교정은 쌍꺼풀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눈매 교정이지, 진짜로 눈매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눈매 교정이 아니에요. 약간 이상하죠, 말이. 요거를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눈매 교정하는 양을 이만큼 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검은 동자가 뭐 이렇게 덮이던 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엄청 많이 치켜뜨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유착을 여기까지만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눈매 교정의 양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 정도까지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눈을 부릅뜨게 되는, 치켜뜨게 되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유착의 범위만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인을 단단하게 하는 눈매 교정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비절개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절개할 때도 같이 적용을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절개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몰하면은 그럼 지방을 못 뽑는 건가?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매몰하면서도 지방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은 것 사이에서 약간의 구멍을 벌려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절개를 하면서 지방을 이렇게 완전하게 뽑아내거나 이런 건 물론 아니죠. 하지만 비절개도 구멍을 벌리면서 이 지방을 찾아서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매몰법에는 매몰실을 사용한다, 매몰이 묻혀있다,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도대체 어떤 실이 묻혀있는 거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전에 매몰했던 환자를 절개로 재수술하면서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실밥을 뽑아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들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을 한 가닥을 이용을 해서 이게 한쪽 눈당 나온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 한 가닥을 이용해서 길게 단매듭으로 수술을 하신 분이었고, 이런 식으로 길게 이 실이 그 안에 묻혀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제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몰에 사용하는 실과 절개에 사용하는 실 자체가 달라요.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매몰실이고요. 이 매몰실을 까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늘이 무척이나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바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절개 때 사용하는 실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절개에 사용하는 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바늘이 얇죠. 왜냐하면은 뚫고 나오고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직접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보고 그 안에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바늘이 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사용하는 실 자체도 다르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절개도 하지 않았고 구멍만 뚫었고
나왔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실밥만 묻혀놓고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붓기가 엄청 적겠죠. 그리고 회복기간이, 붓기가 적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빠르겠죠. 그리고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주름은 남을지언정 절개의 흉터가 남진 않겠죠. 그러니까 매몰법의 좋은 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몰법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헷갈리는 개념이 등장해요. 매몰법과 자연유착은 뭐가 다른 거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는 자연유착으로 수술했지 매몰법으로 수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연유착을 안 하고 그냥 매몰법으로 수술해가지고 내 눈이 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상은 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몰법과 자연유착은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절개법과 자연유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잖아요. 자연유착이라는 개념은 절개와 매몰 모두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실밥을 우리가 이 안에 묻혀놨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실밥을 여기다 놨을까요? 이 실밥이 천년만년 유지되지 않거든요. 이 실밥이 물론 안 녹는 실밥이긴 하기 때문에 계속 있긴 하겠지만, 이 실밥 때문에 쌍꺼풀이 유지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실이 결국에는 이물질이거든요. 그 이물질이 결국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유착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착은 흉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몰법, 실을 안에다가 묻어놓고 나온다. 그 실로 인해 가지고 흉살, 유착이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실밥을 묻어놨지만 그 이후에 생기는 유착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유착이죠. 근데 절개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절개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절개도 마찬가지 실밥을 여기다가 묻어놓고 나오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실밥을 묻어놨지만 거기 안에는 당연히 유착이 생기잖아요. 절개도 결국에는 자연유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매몰과 자연유착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매몰법의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구멍들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구멍들이 보여요. 구멍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이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보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쌍꺼풀 라인인 거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흔적만 남아있지 절개선의 흉터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절개법은 매몰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절개법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수술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매몰법과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되게 막 복잡해 보이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쌍꺼풀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절개를 해서 뭔가 모르지만 뭘 이렇게 피부와 근육을 좀 잘라내는구나.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박리해서 들어가서 뭔가 여기 지방같이 보이는 게 있죠. 지방을 좀 제거를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보면은 요걸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피부를 자르고 지방도 좀 자르고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 좀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연골이라고 했었던 거, 이 연골이라고 한 부분과 여기 아까 제가 근육이라고 했던 부분, 요거가 이제 실이거든요. 실로 묶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매몰법도 아까 기억나시죠? 매몰법도 이렇게 관통하면서 실이 통과했었잖아요. 근데 이 절개법도 결국에는 실을 묶는데, 이거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구조물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이 지방도 이렇게 막 제거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연골하고 여기 있는 피부 밑에 있는 근육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줬고, 이렇게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골하고 그 밑에 있는 근육하고 이렇게 묶어준 거. 그러면은 매몰법보다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개법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아까 피부를 잘라냈잖아요. 피부가 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절개법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방을 제거를 했잖아요. 지방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절개법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골하고 직접 눈에 보이는 근육하고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다이렉트로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고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법이 매몰법보다는 조금 더 풀릴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절개법으로 지방을 제거하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절개법으로 지방을 제거하면은 아까 매몰법으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몰눈이고 지방이 이런 식으로 많아서 불룩하고,
그리고 여기 사이가 짧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당연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매몰법으로 지방 제거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만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열어서 각각의 구조물을 확인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지방을 제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방이 뭐 한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방은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지방을 제거를 해야 돼요. 또 지방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나중에 함몰이나 꺼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50%, 뭐 어떤 부분은 70%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제거한 지방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한쪽 눈당 나온 지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방이 나오게 되니까 아까 그 매몰법에서 보여드렸던 그 절개 나오는 지방 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절개법은 매몰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수술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각각의 수술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적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게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높게 만들고자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피부가 두껍지 않고 얇으신 분들, 지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매몰실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관통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적다면은 묻히는 매몰 실밥이 더 자연스럽게 유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흉터가 남지 않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비절개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함몰눈보다는 약간 돌출아니신 분들이 매몰법에 조금 더 적합한 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매몰법은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수술 방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매몰법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라인을 두껍게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라인이 뚜렷하고 화려하게 보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매몰법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몰법은 기본적으로 연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이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할 때 이 연골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연골을 기본적으로 매몰실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골이 있어야지 이 연골을 바탕으로 단단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는다면 여기서 위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연골이 아니라 눈 뜨는 근육에다가 매몰실을 걸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몰 수술하고 나서 눈이 잘 안 떠진다. 이건 왜냐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위치에 걸어서 눈 뜨는 근육이 움직이는 힘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이 연골을 벗어나서 잡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높은 라인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풀리는 것은 절개랑 약간 그 양상이 달라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쌍꺼풀 라인이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위쪽으로 겹주름이 생긴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우리가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생기는 흉터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비절개이기 때문에 흉터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산이세요. 그리고 간혹 쌍꺼풀 라인 쪽으로 봉입 낭종이라고 하는 뭐 비립종 같은 게 간혹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수술 필드가 뭐 깨끗하지 않거나 뭐 이럴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구멍을 뚫었을 때 그 구멍을 봉합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워낙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고를 잘 바르고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적어도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보거든요. 뭐 3에서 4주 정도. 그런데 그 시기에 만약에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저분한 이물질이 낀다든지 하면은 그 구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서 봉입 낭종이라고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비립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마치 다래끼 낀 것처럼. 이런 경우도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매몰법의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비절개 눈매 교정은 뭘까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간단해요. 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매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실이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이 올라갔다가 나오면서 이 눈 뜨는 근육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눈 뜨는 근육을 도와주게 되는 거고, 따라서 눈매 교정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개법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매몰법과 반대되는 경우를 절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피부가 두꺼운 경우, 지방이 많은 경우, 쌍꺼풀 라인을 좀 높게 잡고자 하는 경우, 쌍꺼풀 라인을 뚜렷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 또 한물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개법이 보다 더 좋은 수술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저희가 대충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지 알았으니까 보다 더 단단한 고정이 필요하고, 늘어진 피부나 지방을 제거하는 데 용이하고, 일일이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다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유착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절개법이 더 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자꾸 풀리는 경우, 또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개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흉터죠. 흉터 때문에 절개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흉터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흉터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심하게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쌍꺼풀이 높고 두껍고 풀리지 않게만 하면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절개법 수술할 때 이런 식으로 피부를 왕창 잘라내던지, 그리고 왕창 잘라내면서 동시에 여기 보이시죠? 근육,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결체 조직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도 모질라 가지고 요 쌍꺼풀 잡은 거 아래쪽에 있는 요거, 요 밑에 있는 근육까지 그냥 다 없애버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여기 이런 식으로 쌍꺼풀 이렇게 눈꺼풀이 있으면은 요만큼이나 되는 조직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봉합을 하게 되면은 흉터가, 이런 식의 흉터가 생기게 돼요. 이게 바로 함물흉이거든요. 이 함물흉 때문에 절개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진 않아요. 요새는 최대한 근육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직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단순히 연골에만 고정하지 않고 그 이외에 다른 조직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전처럼 피부, 지방 다 제거해서 그냥 심한 유착을 만들어가지고 쌍꺼풀 맞는다, 이런 개념에서 바뀐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만큼 심한 함물흉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고 매몰법에 있었던 그 주름보다 조금 더 진한 주름을 만든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하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개법 쌍꺼풀이라는 게 이 연골과 여기 있는 근육을 실로 묶어서 고정한다, 그리고 잘라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실밥을 묻어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쌍꺼풀만 만들 때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골하고 이 근육하고 고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에 눈 뜨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눈 뜨는 근육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눈 감는 근육, 이 눈 감는 근육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게 세 번째.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번 정도 고정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에 있는 근육이나 지방이나 뭐 결체 조직이나 이런 걸 다 날려버릴 일들이 적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우리가 안 풀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합병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한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겹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한 6개월, 뭐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눈이 푹 꺼지고. 그거는 예전에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위에 겹주름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눈매 교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비절개법 같은 경우 눈매 교정은 실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나와서 실로 이걸 당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블라인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눈 뜨는 근육 자체를 직접 확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쪽으로 당겨주면서 여기에다 고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눈 뜨는 근육을 너무 심하게 당겼던지 아니면 눈 뜨는 근육을 고정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있는 근육을 자칫 잘못 고정해가지고 심하게 당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들리게 돼요. 이걸 심하게 당기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근육을 너무 심하게 같이 잘못 물게 됐다 하면은 눈을 떴다 감았다 아니면은 유착이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피부와 근육 자체를 위로 이렇게 당겨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시에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점막이 보이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돼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한다 할지라도 초반에는 속눈썹이 들린다든지 눈꺼풀 점막이 보일 수 있는 경향이 있지만 비절개 자체가 그렇게 단단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매 교정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고정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피부나 근육을 너무 위쪽으로 고정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속눈썹의 점막이 들리고 이게 그 상태로 유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굳어져 풀로 붙인 것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절개법과는 달리 점막 들림이나 속눈썹이 외반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통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당연히 라인의 비대칭이라든지 눈매 교정의 차이라든지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쌍꺼풀들의 합병증이니까요. 그러면 매몰법에 적합한 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수술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은 매몰, 이 눈은 절개라고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고요. 다만 그냥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를 찾아서 봤을 때 이분 전에 매몰로 수술을 하셨거든요. 이분의 눈같이 피부가 이런 식으로 얇고 지방이 두툼하지도 않고 안구가 약간 돌출이 돼 있으면서 원하는 라인이 아웃이나 세미아웃이 아닌 인아웃 정도 아니면 인라인 정도를 원하신다면 매몰법에 적합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분의 예시를 좀 볼까요? 이분처럼 아직 수술을 하진 않았지만 원하는 라인이 낮고 그리고 좀 덮이더라도 상관이 없고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 사이 거리도 짧고 돌출한도 아니고 피부도 늘어진 게 좀 보이고 이렇지만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작은 라인만 덮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매몰법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절개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처럼 피부가 약간 좀 늘어진 게 보이고 지방이 많지는 않지만 요 사이 거리가 짧은 게 보이고 이 늘어진 게 보이고 또 원하는 게 이 늘어진 거를 해결하면서 확실하게 라인을 보이고자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이 늘어진 피부만 살짝만 좀 제거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추천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절개법이 선호가 될 수 있고 또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몽골주름이 심한 경우라든지 또 요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고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 불룩한 경우 그리고 심한 함물눈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그 수술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매몰법으로는 도저히 저 정도를 버텨낼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절개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보다 더 단단한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어진 피부라든지 지방을 좀 제거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절개법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전에 매몰로 수술을 하셨는데 라인이 풀린 경우예요. 라인이 풀리니까 제대로 지지를 못하게 되니까 쌍꺼풀 라인 아래쪽으로 피부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겹주름이 생기고 있죠. 이럴 경우라면은 다시 매몰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절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은 매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늘어진 피부와 짧은 거리 그리고 위에 겹주름이 생기는 것 등을 고려를 하면은 매몰보다는 절개법이 조금 더 적절한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매몰법이랑 절개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몰법이 뭔지 절개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간단한 지식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람한테는 좋고 저런 사람한테는 나쁘고 그리고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질병을 수술한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슨 약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가 되는 거는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뭐를 이루고 싶은지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것이 저는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술법을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뭐 절개만 해야 된다고 해당하는 눈이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게 자연스럽고 조금 느슨하고 풀려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흉터를 남기고 싶지 않고 이렇다면은 메모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수술의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성형수술의 효과는 그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은 무조건 절개법만 되는 눈이고 내 눈은 무조건 눈매 교정만 해야 되는 눈이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정도까지만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어요.